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오토하키 기초 강의 5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메시지 박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메시지 박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메시지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왜 배워야 할까요? 메시지 박스는 사용자와의 의사교환 수단입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또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추가로 간단한 디버깅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메시지 박스를 간단한 디버깅의 도구로 사용을 할 거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강의를 진행하다가 특정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메시지 박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오토하키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는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명령어입니다. 메시지 박스를 구현하는 건 역시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메시지 박스를 만드는 명령어는 MSG 박스입니다. MSG가 메시지를 줄인 단어고요. 메시지 박스 명령어는 이렇게 두 가지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거는 간단한데 밑에 거는 복잡해 보이죠?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방법만 알려드릴 거예요. 메시지 박스 명령어의 간단한 사용 방법은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GUI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간단하죠. 이 텍스트에는 사용자에게 전달할 문자열을 적으시면 됩니다. 문자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단어로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 나, 다, 라 이렇게 글자를 한 글자씩 따로 적게 되면 이 각각의 글자는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합쳐서 가나다라라고 모아놓으면 이걸 문자열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문자를 나열한 게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오토와키에서는 문자를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로 그 문자를 감싸고요.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큰 따옴표로 그 문자열을 감싸게 됩니다. 이건 지금 당장은 사용되지 않지만 나중에 배울 내용이니까 기억하고 계시고요.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지난 강의에서 실습했던 스크립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적용을 할 건데 내용을 알려주는 수단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는 메시지를 띄우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메시지 박스가 들어가야겠죠. 우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GUI 클로즈 라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벨의 내부를 보면 우리가 이 라벨을 실행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스크립트가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걸 단서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인 메시지 박스를 어디에 추가해야 될지 고민을 해봅시다. exit 앱이라는 명령어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명령어입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명령어가 실행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을 모두 끝마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메시지 박스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걸 고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동작시키고 싶은 순서가 있고 특정 동작을 어느 곳에 위치시키는가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은 간단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동작이 어느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메시지 박스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행을 하니까 여기 이 부분에 메시지 박스를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메시지 박스라는 명령어를 적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라는 문구를 적으시면 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난 강의에서 만들어 놓은 베이스 스크립트의 복사본을 실습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만들고 이 파일을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사용을 할게요. 에디트 스크립트를 눌러서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GUI 클로즈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추가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라는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 화면이 잘 뜨죠. 그리고 GUI 클로즈 라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여기 X 표시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대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가 떠요. 메시지 박스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 확인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성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은 우리가 작성한 순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작되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 방향이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종료 버튼을 눌러 볼게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뜨지 않고 종료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종료 버튼과 연결된 버튼 종료 라벨에 메시지 박스가 뜨도록 하는 스크립트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키지 않은 거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에도 메시지 박스를 넣어 볼게요.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는 매크로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주고요. 종료 버튼을 눌렀을 때는 매크로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작 버튼의 경우는 아무런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로 메시지 박스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종료 버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GUI 클로즈 라벨에서 했던 것처럼 EXIT 앱 위에 메시지 박스를 추가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 이렇게 같이 추가를 해 볼게요. 추가했습니다. 실행을 해 볼게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시작이라는 메시지 박스가 떠요. 지난 강의까지는 종료 버튼과 GUI 클로즈 라벨에 있는 내용들만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버튼 시작이라는 라벨이 시작 버튼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를 메시지 박스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텍스트를 띄우는 거지만 이걸 활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동작들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제가 메시지 박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종료 버튼을 눌러 볼게요. 매크로 종료라는 문구가 잘 뜨죠?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라는 같은 요소지만 서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작업을 구분하는 이 리턴이 있어서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박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렸고요.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기 위한 명령어는 msgbox라는 명령어고 메시지 박스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의사교환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디버깅의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배운 메시지 박스를 본인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